최근 대전의 한 빵집에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의 유서 깊은 제과점 성심당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 네? 제가 아는 그 교황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교황님, 그런다고 프리패스 시켜줄 것 같습니까? 줄은 서서 드십시오. 역시 성기사가 운영하는 빵집. 대체 성심당은 어떤 곳일까? 아니, 성심당이 전국구 동네 빵집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교황이 나서서 직접 언급할 정도라고 싶은데, 사실 성심당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톨릭 정신이 뿌리 깊게 반영된 기업이라고 해요.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창업주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창업주 임길순 대표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올라 기적처럼 살아남아 우연히 대전에 정착하게 됐고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가 대흥동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얻어 시작한 빵집이 바로 성심당이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월남하신 아버님께서 찐빵집을 하셨는데, 그때 그 찐빵 남는 것을 식량이 어려울 때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시작이었고요. 지금 이제 50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지금은 늘상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황은 어떻게 머나먼 한국, 그것도 대전의 한 동네 빵집을 알고 편지까지 보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유흥식 추기경입니다. 그는 대흥동 성당 신부 시절부터 성심당의 성장을 지켜봐 왔는데요. 특히 성심당이 1999년부터 경영 원칙으로 삼아온 게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톨릭의 경제운동인 모두를 위한 경제인데, 이 부분을 아주 좋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에도 아침 식사로 성심당 빵이 제공되도록 유추기경이 직접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황이 깊은 인상을 받아 이번에 유추기경을 통해 축하 편지를 전한 거죠. 성심당이 말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제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품질을 유지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외부 확장보다는 내부 고용과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심당, 알고 보니 매출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쏘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488억 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성장해 2023년에는 국내 단일 빵집으로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2024년 매출은 2,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인데요. 고작 16개 매장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건데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 동네 빵집이 어떻게 대형 프랜차이즈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 박리담의 구조가 꼽힙니다. 성심당은 원가 관리와 생산성을 끌어올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성심당의 경쟁력은 싸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도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해요. 왜 아낌없이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미지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심당의 시그니처 딸기 시루입니다. 2.3kg짜리 대형 딸기 시루를 49,000원에 선보여도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압도적인 비주얼에 이 가격에 이 구성이면 인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신뢰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성심당에 대해서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면 납득할 수 있다라는 가격의 공정성, 또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품질,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하면 이제는 성심당부터 떠오르잖아요. 성심당은 가맹점 없이 소수의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줄을 서며 입점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성심당이 왜 아직까지도 대전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1990년대 서울까지 진출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패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한때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요. 또 2005년에는 대형 화재로 공장까지 전소됐지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일어서기도 했는데요. 주위에서는 한두 달 또 장사 못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 화진한 공간에서 일주일 안에 장사를 했어요. 감사하죠. 다 포기하고 했으면 역사가 이렇게 그때쯤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성심당은 대전 이외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빵집이라는 정체성을 굳히게 됐다고 합니다. 대전하면은 성심당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중심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이미 성장을 했고요. 제로섬이 아니고 파지티브섬을 만드는 경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희소성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내려와야만 구매할 수가 있다.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죠. 또 성심당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에 따라 그날 판매하고 남은 빵들을 모두 기부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기부를 위한 빵을 따로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운영 방식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광고나 마케팅보다 경험과 입소문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성심당을 빵을 팔려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명물을 넘어 이제는 교황청의 샤라웃까지 받게 된 성심당. 그 중심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꾸준한 나눔과 사랑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전성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